자,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정동 사퇴 이 부분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든지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당분간은 지켜보겠다. 약간 여유를 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런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선관위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질질 끌고 뭐 벌써 20일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실망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하면서 보여준 어떻게 보면 추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환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동훈과 오세훈이라는 그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급이 그렇습니다. 그 다시 살아 돌아온 것들을 보면서 뭐 그 보수 지지자들은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응답도 자주 하게 되고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반대의 케이스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과 오세훈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살아왔다면 그럼 사실 그거는 그 좋지는 않아요.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양쪽에서 두 기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어떤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옛날에 YSDJ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듯이 협조하고 또 각자의 외연도 넓혀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두 분이 아주 건강하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하면서 보수의 파일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보수는 그 극우나 윤호개인의 보수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 그렇게 보수 재건을 이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도 해야죠.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어떻게 왜냐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장동혁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해봤자. 이걸 사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본인은 득될 게 없잖아요. 이미 선거도 다 끝났고 계산이 끝났어요. 지금 서울시장이니까. 그냥 시장이니까 계산이 끝났어요. 여기서 장동혁 사퇴를 안 하면 표가 이리 오고 뭐 장동혁이 해야 된다면 표가 이리 오고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전형적인 오세훈 시장다운 계산이 들어간 발언이에요. 그러겠죠. 당분간 지켜보겠다. 나 당선됐어 일단. 됐어. 좀 지켜보고 좀 쉬자. 네. 그리고 본인 재판도 있어요. 구형 세게 받았어요. 그렇죠? 1년 6개월이면 1심에서 상실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일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장동혁 당신이 사퇴라는 말도 그건 알아서 해라고 저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한동훈 의원이야 솔직히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어렵게 들어왔으니 의정활동 이제 적응기가 필요하죠. 맞아요.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뭐 당대표를 뭐 배치 없이 했다 하더라도 또 의정이라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최소한 적응기가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뭐 한동훈 대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그렇게까지 힘줘서 미룰 만한 그런 이 시간 아니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죠. 네? 하긴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 세게는 안 하는데 그건 이제 뭐 골든 타임이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세게는 안 하죠. 네,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혹은 그 집권당 내에서 분열이 생기고 선관위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할 때 우리가 여기서 좀 밀고 나가야 된다. 제대로 된 방침으로. 근데 이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게 지나면 또 다른 골든 타임이 또 올 것이고 그렇게 무슨 언제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 장동혁 대표는 제가 예측컨대 내년 2월이에요. 2월까지는 버틸 거예요. 저는 그 점정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치밀한 계산 속에서 당내 분위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장동혁 대표도 출구 전략을 짜줘야 되고 당내 의원들 입장도 좀 조율을 서로 파열을 막아야 되면 내년 2월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을 잡는 전례를 실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본인도 좋아요. 본인이 말하자면은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다음 전당대회를 끌어갈 수 있어서 저는 정전식 원내대표가 이래저래 조금 변침한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발언들이 서로 간에 균형 맞춰가면서 본인 정치 그냥 하는 것 같지 장동혁 대표 사태에 압박을 한다고 저는 전혀 안 읽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의 구상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게 판이 파국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그 장동혁 대표로 갈 수 없다는 거는 또 그걸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 저 탈출구가 될까를 지금 모색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모색 중이다. 네,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이렇게까지 당 대표가 거의 사실상 식물 상태가 돼버리고 그 지지하는 사람 의원들로부터 마음이 다 떠나버리고 그러면 네. 이게 반드시 무슨 일인가 생겨나게 된다고요. 무슨 사건이 터지게. 식물이면 나요. 좀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식물은 가만히라도 뭔가 있지. 예. 사건이 터지게 된다니까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 이게 것 그렇게 이런 상태로 그냥 쭉 가서 내년 2월까지 간다. 제가 보기엔 그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중간에 뭔가의 일이 터지고 뭐 언론도 난리를 칠 것이고 본인의 문제도 뭐가 터질지 모르고. 하여튼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2월 내년 2월 별 의미 없다.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올 가을쯤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자녀 임기만 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랍니다. 일단 사퇴를 하게 되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면 돼요.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서 새로 네, 결정하면 그때부터 돼요. 2년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월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그렇지 않다. 맞아요. 나한테 권한이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다. 예, 그럼요. 그리고 당원 당규라는 게 모여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현재 당원 단계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6개월 전이 안 되면은 6개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6개월 이내에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네. 그러면 그 자녀 임기만 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6개월이 넘으면 자녀 임기만 하고 그렇죠. 6개월 이내면은 새로 저 지도부를 뽑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돼 있지만 이 규정은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번에 후반에 두 가지 변수가 하나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 선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정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지느냐 이 두 가지가 다 마무리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9월이면 되잖아요. 8월까지가 지금 국정조사인데 아마 연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8월 내내 할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본회의가 이제 개회될 그때쯤 되면은 판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올 가을이면 그러면. 네, 올 가을이면 제가 보기에는 대표 운명 결정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정치 스케줄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왜 자꾸 배제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품에 안고 부정선거까지도 본인이 손을 내밀면서 탄핵 반대하는 당론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버텨왔어요. 지금도 버티고 지방선거 있지. 졌어도 정신수리하고 혼신을 다해 힘을 다했고 이겼다고 하고 있어요. 9월이 어쩌고 장동혁을 밀어붙이면은 이 사람은 눈치 보고 압력이 뭔지 나간다. 저는 들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 다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장동혁이라는 사람에게 출구 전략을 열어줘야만 이게 판이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9월 정도 할 것 같으면 지금 더 세게 프레스를 하죠. 그렇게 못해요.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대표가 보통 그런 정치적인 언어로 분석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돌았어요. 저도 이제 모르던 정치인인데 명함 교환하고 말았는데 의외로 저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있는 부스에 한 10명, 제 옆에 경향신문. 근데 현장 젊은 기자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더라고요. 정점식 의원이 친화력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무리수를 잘 안 둬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안 이분이 뭔가 좀 있구나. 전 그냥 단순하게 윤호개인 이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만 한 개인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제 소소장은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 그게 높은 게 아니라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그분의 역량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역량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앞으로도 거예요. 장동혁 대표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 얘기는 꼭 좀 제가 하고 싶어서 작가님한테 얘기해서 좀 끼워달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이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뇨한 전 국민의힘 의원 이분이 이제 선출이 됐고 대통령이 이제 인준을 하면 된다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정치부 기자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선출하고 대통령 인준 그게 아니고 사실상 낙점입니다. 낙점이죠.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선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그 인요한 적십자 회장으로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준을 할 것 같은데 한지아 의원이 네. 어제 오늘 연달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을 탄핵 반대한 사람을 대한적십자 회장으로 선출을 하고 인준을 하려고 하느냐 아주 강하게 지금 속된 표현으로 들이받고 나왔습니다. 야 이게 참 이 뭔가 여야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 서영주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얼추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는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계엄을 반대했고 네. 윤석열의 편에서 많은 또 비호를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뭐 요새 그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 어떤 자기 반성도 없이 갑자기 대한적십자 회장에 임명이 되고 선출이 되고 나서 이뇨한 회장이 계엄 반대 안 한 것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좀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인사를 씀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고심까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 폄훼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까지 하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순간 어떤 인사도 하지 못할 거라는 또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적십자 회장에 선출된 이뇨한 전 의원이 풀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적극적으로 좋겠죠. 본인이 더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리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 정부의 대통령의 부담이 되니 내 자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따지고 물어서서 대통령이 그런 데서 기자회견 통해서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얘기하겠으나 저는 뭐 좀 넓게 운동장을 쓰자는 의미에서 임명했는데 조금 저도 걸리는 바가 있다. 저는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김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넓게 운동장을 쓰는데 왜 하필이면 적십자 회장입니까? 적십자 회장은 인도주의 그렇습니다.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한지아 의원이 오늘 아마 한 시간쯤 전인가 그 또 페북에 올려놨더라고요. 본인이 WHO 세계보건기구와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국제 적십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자기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했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적십자 회장은 지금 뭐 권력을 계속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권력 바라기를 안 쳐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 이뇨한 의원은 본인으로서는 조금 뭐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최고위원 하면서 봤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셨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뇨한 의원이 저한테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저한테는. 네.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인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뭐 대통령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뭐 다 그거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공적으로 그 얘기를 좀 발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용기도 얻고 그다음에 자기가 갈 길도 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뇨한 의원이 자신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돼요. 계엄을 안 한 것 후회, 계엄 반대 안 한 것 후회, 후회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작년 12월에 갑자기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잖아요. 네.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러날 때 내가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내가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그렇죠. 했으면 내가 부끄럽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용서가 되죠.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적십자사 회장 받고 난 다음에 아니 뭐 내가 사실 그때 그게 그것 때문에 관둔 것이다. 아니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잘 아시죠? 이분이 그 한화갑전 민주당 의원 오래 하셨던 그 한화갑 의원의 조카라고 저는 조카입니다. 알고 있거든요. 예. 아버님이 그 외교관이어서 네.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를 보니까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갖고 뭐 미국 뭐 여기저기 뭐 다니면서 다녔더라고요. 근데 한지아 의원은 제가 만난 여성 정치인 중에서 가장 심지가 고든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쓴소리 많이 해요. 그렇군요. 예, 쓴소리 많이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의원이다. 근데 그런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덕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그걸 계산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지? 어떤 손해가 있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이것이 옳은 것이야? 그런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재원 엄청 좋아하시네요. 한재원 아시죠 하니까 그 칭찬을 거의 한 1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훌륭한 생각해요. 정치인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인요한 그 적십자 회장 인사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있어요. 네. 이게 등산화, 트레킹화로 유명한 트랙스타 제품을 마켓하니가 공식 협약으로 제조가 직판가로 준비했습니다. 트랙스타는 발볼이 넓은 한국인의 평균 발 모양에 맞춘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손을 쓰지 않고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트랙스타 핸즈 프리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와 비교해도 2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탄핵을 반대한 세력을 쓸 수 있냐? 탄핵 반대하지 않은 사람을, 그 다음에 윤석열 옆에 있던 사람을. 근데 인요한 전 의원이 그 내란에 뭐 공범이나 예를 들면 동조 뭐 했던 혐의가 있던 사람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을 썼다면은 저는 무조건 결사 대통령 인사를 잘못했다고 할 건데. 말이 안 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요. 인요한 이 전 의원 자체가 이 탄핵 반대의 어떤 불명예라든지 그 다음에 윤석열 옆에 있었다는 걸 빼고 그가 살아온 인생이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의 사회 공헌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류 사업에 있어서의 뭐 역할들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력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걸 빼면 충분히 대한적십자 회장으로 해도 우리가 여기서 비판 안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대통령이 그러면은 좀 고심을 했겠죠. 역할적으로는 능력적으로는 쓸 수 있는 사안 아닌가라고 뭐 하지 않았었을까? 예서 좀 이렇게 지었다는 그렇게 생각이 선회를 하실 듭니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에 대한 평판 조회를 꽤 여러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 며칠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사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게 사람이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아니 뭐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모든 대통령들과 다 가까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권력이 있는 쪽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DJ는 말할 것도 없고 호남 분이시니까. 뭐 근데 이거 좀 작지 않은 질문 한 개만 더 소영주 소장님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가끔 보면 덜컥수가 있는 것 같아요. 덜컥이요? 네,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해훈 했다가 뭐 낙마했고 평판 조회를 잘 안 하시나요? 평판조회 충분히 하셨겠죠. 그러니까 낙점을 할 때 조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조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하고 뭐 좀 능력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게 이 구조의 결정 구조는 또 제 생각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판이라는 것들이 최소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면은 안 되는 것이고
뭐 이해운 전 그 장관 후보자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깊숙이까지는 몰랐겠으나 최소한의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평판은 좀 넘어가고 일적으로만 평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쓰겠다 화합 차원에서 네. 그거 좋아요. 좋은 거죠. 좋은 그거 거죠. 좋은데 네. 왜 이런 분들 말고도 많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좀 하세요. 제대로 아니, 된 제가 야당 무슨 뭐 제가 추천하면 아니 씁니까? 제대로 된 야당 대표를 거기 앉혀서 추천도 좀 하고 대통령 부르면 식사도 좀 하고 비공개 만찬도 하면서 그런 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력풀을 쓸 수가 없어요. 야당하고 대화 상대가 안 되니까. 아니 그게 뭐 야당이 언제 무슨 추천을 해서 그 대통령 인사가 이루어지는 건 추천이 아니잖아요. 아니라 이 정치라는 게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얘기할 예. 사람이 없잖아요. 김부겸 총리 같은 예를 들면 김부겸 대구의 김부겸 선배 그 의원 전 총리 같은 분은 저는 중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좋은 사람이 많을 것이고 또 보수 진영 내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있다고 아는데 꼭 이상하게 뭔가 좀 하여튼 결과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바람에 비판을 받는 대목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대통령이 이 사람을 당 내든 아니면 뭐 국가 전체로든 폭넓게 쓰는 건 맞다고 보고요. 또 저는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청와대 모셔서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는 만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조금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안 맞는 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 다 전직 대통령 불러서 네. 식사를 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불러서 그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 식사도 했고 뭐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거는 사면을 해주고 나서 했던 거고 사실 그러면은 지금 뭐 저 내란 속에 뭐 특별면 내라도 가란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다른 전직 대통령들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하겠죠. 예, 이런 이제 그거를- 지방선거에서 그 두 전직 국민의힘 대통령들 어떻게 했어요? 모집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건 또 잘못된 거고요. 그럼요.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 또 야당 대표하고도 같은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그냥 원론적인 그런 저도 입장.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